안녕하세요. 우리 맨디님들. 저는 지금 종로에 와 있는데요. 종로 3가에서 내려서 좀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요, 서술락길이라고 있습니다. 발음이 좀 힘든데요. 이 술락길, 뭔가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예전에 밤마다 통행을 단속하던, 야간 통행을 단속하던 그 순찰하던 그 술라들이 다니던 길을 말합니다. 바로 종묘 다음을 끼고 있는데요. 여기가 요즘에 굉장히 핫하다고 해서 사실은 뭐 왜 핫했는지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뭐 어쨌든 한번 와봤더니 정말 핫하다는 기준이 뭔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거기에 맞는 세련된 뭐 카페라든가 뭐 이런 상점들이 많이 생기면 뭐 그거로 그냥 핫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세련되고 또 재미있는 샵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꽂힌 거는 반려돌인데요. 반려돌 샵이 있더라고요. 공도 갖고 놀고 선글라스도 끼고 운동도 하는 그런 돌. 너무 재밌어서 한참을 구경하고 갔어요. 이게 손가락 하나 길이만한데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하나 사려고 했는데 뭐 돌을 끼고 사냐, 그래서 관뒀습니다. 그래도 귀엽죠. 아무튼 이 서술락길이요, 그러니까 이런 아기자기한 공예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기가 이제 금은방이 많았잖아요, 종로에. 그래서 공방들도 많았는데 그 공방들이 좀 사라지면서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만드는 그런 또 상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주말이 아니구나. 오늘은 공휴일이라 문을 닫은 그런 공방들이 참 많긴 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와보면요,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유명한 타코집도 있고요.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뭐 줄 서서까지 더워 죽겠는데. 이날이 기온이 한 30도가 넘었어요. 그 체감상이요. 실제로는 뭐 한 28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후덥지근해갖고 이렇게 더운 날 타코를 먹는 게 좀. 아무튼 이 서술락길이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의 그 돌담길이죠.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순찰을 하던 굉장히 살벌한 어떤 그런 구역이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뭐 힙한 카페들이나 맛집들이 이제 몰려서 뭐 서쪽의 돌담길이라고 해서 서술락길이 됐는데, 이 조선시대에는 이게 엄청난 신분의 공간을 나타내는 그런 돌담길이기도 했습니다. 안쪽에는 신성한 왕들의 공간이었던 반면 이 바깥쪽은 일반 백성들과 하급 관료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활기찬 공간이었던 거죠. 하여튼 담장 하나를 두고 뭐 이승과 저승, 왕실의 권위와 백성들의 어떤 일상이 그런 맞붙어 있는 그런 독특한 경계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는 뭐 여기에 이제 귀금속 상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뭐 가공 세공 공장들이 생겨서 그런 창고들이 밀집했던 곳인데요. 그래서 뭐 좀 투박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말 그대로 뭐 굉장히 핫한 그런 힙한 뭐 바들이나 카페라든가 뭐 가게들이 생겨서 참 드라마틱한 반전이 생긴 거죠. 여기가 또 낮과 밤에 그렇게 틀리대요. 이게 뭐 지킬 앤 하이드 같은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뭐 저는 밤에는 뭐 잘 안 돌아다니니까요. 아무튼 우리 맨드님들은 뭐 근처에 계시거나 서울에 계신 분들은 밤에 한번 산책 나오셔도 이 야경이 그렇게 이쁘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뉴스 보고 그냥 잡니다. 근데 사실은 서울에 이런 거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홍대, 전통적으로 홍대가 있고 신촌도 있었고 성수도 있죠. 성수도 가보긴 했어요. 낮에 사람이 엄청 많아갖고 버글버글 되는데 지금 이곳은 성수보다는 조금 한적한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한 그 식당들이나 카페들이 많아서 이렇게 산책하기는 참 좋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이 좀 더워서요. 좀 쉴 겸 조그만한 이 카페에 들어와 봤습니다. 사실 여름에 돌아다니다 보면 여행하거나 뭐 나들이 가는 건 좋은데 너무 더워서 습하죠. 굉장히 또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커피숍이 많이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튼 좀 이제 쉬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종묘를 또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요, 이 앞을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지나다녔는데도요, 이 종묘를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이 처음이라니까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종묘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는데 어떤 어르신 무리들이 와서 하는 대화가 더 웃겼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내가 서울에 올라온 지 50년이 됐는데 종묘는 처음 와봤다, 야. 아이고, 그러니 뭐 저는 뭐 아무튼 말로만 듣던 종묘, 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잖아요. 야,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그 신주를 모셔놓은 건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공원처럼 조성이 돼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사당들이 있더라고요.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신주라 그러죠. 위패가 조선시대에 이 신주를 모시는 과정에서 관리 실수로 왕의 신주와 순서가 뒤바뀌어 갖고 조정 전체가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대요. 지금 보시고 있는 위패가 있는 곳은요, 공민왕이 모셔져 있는 데인데요. 왜 종묘에 그 고려시대 왕의 신주가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아무튼 그 조선시대 이 조상을 극진히 모시던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왕의 신주나 이 순서가 바뀌었으니 뭐 난리가 났었죠.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실수였나 봐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뭐 파직되고 유배를 가고, 또 세종대왕께서는 조상님께 죄송하다고 한동안 고기 반찬을 끊고 반성하는 제문까지 지어서 올렸다라는 뭐 그런 재미난 장소가 바로 종묘이기도 합니다. 고즈넉하고요. 이렇게 조용히 산책하기 참 좋은데, 가운데 길이 바로 그 왕과 그 왕비, 왕족들이 지나다니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궁에 가면 다 있죠. 왕의 길이라고 해서요. 왕이 지나다니는 길. 또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저는 뭐 제가 전통 문화를 잘 몰라서 그냥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요, 이 종묘의 문턱입니다. 종묘 정전에 이렇게 문턱을 보면요, 가운데는 높고 양옆은 낮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높은 곳은 홀령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왕들조차도 이 높은 턱을 넘질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옆으로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요즘으로 따지면은 루틴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엄격한 루틴이 적용되었던 조선시대,
그러니까 이런 그 종묘를 와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런 유교적으로 그런 예법에 얽매여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이 꼭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뭐 당시의 문화였으니까요. 그리고 왕실의 문화였고 전통이었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분들의 일종의 의무였던 거죠.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종묘는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기 때문에 뭐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끝이 없죠. 뭐 미신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해석보다는 우리나라 문화 전통 또 우리나라 조상들 왕들이죠. 왕들의 신주를 모셔놓고 그거를 기리는 거고 그거를 기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막상 와 보니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무겁냐면 이게 전통 문화라는 거, 역사라는 게 이렇게 진중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긴 단층에서는 가장 긴 건축물 중에 하나였다고 하죠. 그랬나? 확실하지가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맨드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 안쪽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봤는데 야 멋있더라고요. 직접 와서 보니까 뉴스라든가 어떤 영상을 통해서 몇 번 본 적은 있어도 실제 눈으로 보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붕에 곡선하고 또 이 나무들로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그 정밀함, 정교함이라는 게 역시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건축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정갈했고요. 지금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저 위패가 모셔져 있는 그 안은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사진으로만 봤는데 마당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넓잖아요. 저기서 행사하면 얼마나 더울까요? 저는 잠깐 돌아다녔는데도 아주 땀범벅이 됐습니다. 얼른 이렇게 또 그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묘에는요 왕들을 모셔놓은 본관 같은 곳이 있고요. 또 영년전이라고 해서 우리 왕비들 또 후궁들을 모셔놓은 그 신주들을 모셔놓은 그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왕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산군이라든가 광해군 같은 그런 분들을 모시는 곳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여긴지 다른 건물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제가 뭔가 하여튼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다 까먹어서 그래요. 예전에 들었는데 어쨌든 건물이 비슷한 것 같은데도 좀 틀리죠. 양식이 굉장히 이건 또 여성스럽고 나름 또 아기자기한 지붕이 있어서 와서 보셔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재미도 또 있습니다. 저는 되게 지루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오셔서 산책 겸 또 역사도 이해해 볼 겸 이렇게 와 보시면 우리나라 이 역사, 우리나라 전통이 이렇게 위대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속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악공들이 대기하던 그런 장소들도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작곡도 직접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직접 연주하는 악공들도 굉장히 아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땡볕에서 행사를 하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저도 뭐 이날 아주 더워서 한 3kg는 빠진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재보니까 이게 뭐 체중은 별로 안 변했더라고요. 뱃살도 그대로고요. 그 이유가 있죠. 낙지왕국. 우리는 낙지왕국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한바탕 돌아다니니까 배고파서요. 옛날 공휴일이라 그런지 문 닫은 데가 많았는데 여기는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 봤는데 여기가 마침 맛집이라네요. 제가 낙지라든가 오징어, 쭈꾸미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가 아주 정말 맛집이었습니다. 점심이라서 식사를 했는데 덮밥이 11,000원이니까 굉장히 싸지 않나요? 근데 되게 이렇게 낙지볶음을 시키면 야채가 더 많죠. 근데 여기는요, 낙지가 정말 아까 보셨죠? 살아있는 거 진짜 아주 싱싱하고 맛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으시나요? 오늘 밤은 낙지볶음 드세요. 우연히 찾은 집이라 지금 어딘지 가물가물해요. 종로 3가역에서 나와서 골목길에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뭐 식당이 없어서요,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대충 때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맛집을 찾게 돼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우리 맨드님들도 종묘 오신 김에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이제 발길을 돌려서요,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길을 따라서 천천히 걷다 보면요, 다시 시내가 나오는데, 시내로 나온 이유가 있죠. 바로 창덕궁을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창경궁은 여러분 많이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신 분들도 많고 들어보시기도 하고. 창경궁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창경원으로 바뀌었었죠. 일본이 강제로 동물원으로 만들었었잖아요. 아주 열받게. 근데 지금 다시 보존해서 창경궁으로 바뀌었는데, 창덕궁은 의외로 들어보거나 와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요, 진짜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덕수궁이라든가 광화문은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이 창덕궁이 진짜 궁이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왕들이 경복궁을 버리고요, 창덕궁에서 많이 기거를 했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직접 와보면요, 굉장히 아름답기도 해요. 경복궁은 많이 죽었잖아요. 그 이방원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또 피바람이 분 장소가 바로 경복궁이죠. 그래서 그 끔찍한 것 때문에 창덕궁을 지어서 새로 이사했다고 하는데, 뭐 풍수 지리적으로도 이 경복궁이 굉장히 아늑하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후원도 있는데 후원이 굉장히 유명하죠. 애들이 같아. 실제로 창덕궁이 왕이 즉위를 하면요, 대부분 여기 와서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경복궁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장소가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와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마케팅이 별로 안 돼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왕이 기거하는 장소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왕이 아니고 또 살아보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다녀보니까요, 경복궁은 왠지 크긴 한데 좀 썰렁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여기는 굉장히 아기자기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창덕궁이요, 이게 후원이 있는데 굉장히 울창했대요, 숲이.
그래서 실제로 호랑이나 표범이 자주 나타났는데 세조 시절에는 호랑이가 이 궁에 들어와서 군사들이 출동해서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연산군 때는 연산군이 좀 포악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사냥을 좋아했대요. 네. 그래서 아예 전국에서 호랑이를 잡아다가 이 후원에다가 호랑이를 풀어놓고 뭐 구경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왕들이 경복궁보다는 경복궁이 전궁이죠. 말하자면 전궁. 근데 여기 이 창덕궁에 머무는 걸 더 좋아했다고 하니까요. 뭐 그 이유를 뭐 조금이나마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그 카페 같은 게 있어서 한번 와봤는데 뭐 별건 없었어요. 자리도 좁고요. 제가 이 후원 얘기를 했잖아요. 후원은 따로 입장료를 내고 또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온 시간이 조금 늦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해갖고 제가 사진 자료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 가을에 오면은 굉장히 멋있겠더라고요. 네. 이 후원에다가 이렇게 호랑이를 풀어놓고 참 그랬다고 하니까 재밌는 게 창덕궁의 선정전이 유일하게 청기화라고 합니다. 푸른색 기화를 썼다고 하는데 당시 이 청기화는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값비싼 그런 안료를 사용해서 엄청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와대라고 하죠. 사실 원조가 바로 이 창덕궁에 있는 셈입니다. 네, 모르셨죠?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많이 알아요. 네. 오상궁 어디 있느냐? 오상궁. 진짜 궁 같아 여기는. 돌아다니다 보면요 길을 잃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아기자기하고요. 뭐 여기 가다 보면 수락관도 나올 것이고 또 약방도 나올 것이고 이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이렇게 그런 아기자기한 방들이 나오잖아요. 가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복궁도 사실 후원은 굉장히 이쁘잖아요. 경회로가 있고 경회로는 제가 어릴 적에 한번 가본 것 같아요. 사진 찍으러. 근데 이 창덕궁도요 나름의 못지않는 그런 위엄과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을에 와보면 창경궁 못지않은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요. 제가 뭐 조선시대 왕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옛날에 여기서 뛰어놀았던 그런 희미한 기억이 얼핏 나는 듯. 지금은 이제 현대적으로 이렇게 잘 다듬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거닐다 보면요 조선시대 당시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바깥이 잘 안 보여요. 워낙에 넓다 보니까. 바깥에 빌딩들이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몰입감이 깨질 텐데 그렇지 않아서 이 너무 좋았던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조선시대에서 현대로 돌아온 것 같죠? 네. 오늘은 이렇게 그 서울에서 강북이죠. 강북에서 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서술락길을 돌아봤고요. 또 온 김에 종묘도 처음으로 한번 가봤고 또 창덕궁도 와봤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순식간에 넘나드는 재미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여러분 종로에 오실 일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네. 오늘 여행은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장소에서 다시 뵐게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안녕.